요새 날씨도 그래 많이 춥지도 않아서 주말 되면 어디 좀 가볼까 요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부산에서는 아직 2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도 부산 내에서 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지요. 지금 부산 상황은 어떤지 또 다른 나라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8명, 어제 0시 기준입니다. 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어제 하루 228명 중에 국내 감염 222명, 해외 입국 6명입니다. 검정구 한 사업장에서 12월 29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되고 난 이후에 종사자 1명과 가족 2명이 확진됐고요. 네. 그리고 현재 중환자 가동률은 84.1% 조금 떨어졌고요.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센터의 병상 가동률은 60%와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운수업체 세고 종사자고 가족 등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늘 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예, 예. 오미크론이 언젠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게 초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가 그런 경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정구의 세계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종사자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총 13명, 종사자 11명, 접촉자 2명이 확진이 되고 그 중에 3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역학적 연관 사례로 분류를 하고 해당 사업자의 밀접 접촉자 63명도 뭐 백신 접종했던 과 상관없이 등동적 자가격리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파력이 워낙 강한 오미크론 변이이기 때문에 운수업체 차량의 승객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권고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다행스러운 건 이 전파 기사분들과 이 승객이 접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미크론 감염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예. 추가적으로 부산의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출근길 버스에서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저 안전문자 뭐 몇 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신 분들 지금 당장 예. PCR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대중교통 특히나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산의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34명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12명이 지역사회 감염이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표본 조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 중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확진이 되면 그때는 오미크론 검사를 다 안 하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PCR 검사할 때 오미크론 검사까지 못 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가지고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해주시죠. 예, 이전에 그 코로나19 검사 자체에서 오미크론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꺼번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의 그 종류를 구분하는 그런 검사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말씀처럼 코로나19가 확진이 됐지만 오미크론인지 다른 건지는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후에 발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검사도 시간도 워낙 축소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검사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검사를 하던 그 와중에도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도 분명히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이제 13명 중에 3명이라고 얘기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역사회 감염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 자체를 뭐 너무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는다고 해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100만 명, 뭐 프랑스는 30만 명 이런 숫자는 우리 이전에 코로나19 변이와는 완전히 다른 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어쨌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교통 입구에 보면 우리가 알코올 같은 걸 곳곳에 비치해뒀거든요. 예. 그런 걸 내릴 때 좀 이렇게 해서 손을 닦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럼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단디 쓰고 이제 내릴 때, 그렇죠. 탈 때 이럴 때 손소독을 좀 철저히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예. 근데 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급감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 11월 말에 처음에 보고하고 난 뒤에 하루 확진자가 37,000명 뭐 정도가 줄었었는데 이제 3주가 지나고 난 뒤에 올해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2분의 1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이제 남원 같은 경우는 심야 통금이 계속되고 했는데 그 통금도 해제하고 역학조사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2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최대의 지금 감염을 보이고 있는데 왜 남아공은 이렇게 다른 추세를 보이느냐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공의 인구 구성입니다. 젊은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평균 국민 연령이 27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43세, 영국도 41세거든요. 그리고 10대와 20대가 전체 인구의 38%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도 높고 감염도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면역도 잘 형성됐을 거다. 그리고 이제 빈민 거주 지역인 뭐 소웨토라는 지역에서 주로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교류가 적은 것. 그리고 이제 이 한번 감염이 되면 오미크론에 회복이 되면서 회복 2주에는 오미크론 중화력도 14배, 델타 변이도 중화력도 4배가 늘어서 다른 코로나19도 단기적으로 막았다. 그리고 이제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아공해가 전국적으로 좀 되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해석도 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그냥 안 걸리려고 백신에 몰두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걸려가지고 면역 체계가 잡힌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든 거고. 근데 글쎄요, 교수님 그렇다고... 말씀 중에 저희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점이 여기는 인구가 지금 평균 나이가 27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이게 걸려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던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만 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뭐 유럽이나 미국을 비춰보면 우리는 어떤 걸 맞이하게 될까를 보면 실제 오미크론은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명 넘는데 의료인이 감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6곳 중에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치료하는 병원 6곳 중에 한 곳이 심각하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그래서 지금 영국은 의대생들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걸 정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거죠. 마치 우리 6.25 때 학도병들이 투입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의료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뭐라고 했냐면 오미크론 변이는 증상이 덜 심각한 것이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이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더 늘고 있다라는 심각한 정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해서 확 걸리고 말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이렇다면 정말 사망하거나 또는 중증도에 가지 않을 분들이 우리나라로 너무 많이 생겨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사망이 일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어하는 방법이 사실은 최선입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방어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걸린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인도나 이런 나라도 빈민 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다수가 집단 면역을 만들었죠. 그게 그러면 좋은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말고도 또 뭐 다른 변이가 발견이 됐다. 뭐 프랑스에서 뭐 이 변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변이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감염력이 높아지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WHO도 그렇고 우리 방역 당국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 중증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단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는 오히려 않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단계적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으로 된다면 이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입원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입원 시스템 전체가 의료 시스템에 진짜 위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은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안 그래도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부스터샷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90%까지 낮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CDC에서 미국은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망률을 90% 부스터샷이 막을 수 있다. 네네. 60대 이상에서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18배 감소하고요. 40세에서 59세에도 감소할 확률은 22배를 감소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감염에 막을 확률도 10배 이상 그 확률을 감소시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부스터샷은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제 부스터샷 제 주위에도 참 맞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맞으셨죠? 교수님 벌써? 예, 저는 벌써 12월 중순에 맞았습니다. 예, 아침에도 맞으셨고. 네, 저도 맞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